네, 오늘도 네. 음주 커피를 드시는 향기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네.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저희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미국 시장 건너뛰겠습니다. 네, 별로 전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올랐나 보구나. 예,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올라서 마감하게 되면 9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와.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요. 네. 한 0.0% 초반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연말 뉴스로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 태형건설이 아마도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태형건설 워크아웃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미뤄졌던 거는 26일 날 그러니까 원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좀 없어졌다가 지난 26일부터 부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돌아오는 채권 만기가 있어요. 그게 한 PF 대출 만기 한 400억 정도 있는데 이거가 이제 만기 연장이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이제 오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살짝 연장을 했던 게 오늘 만기군요. 그렇죠. 며칠 전에 살짝 연장이 돼가지고 조금 오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짜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거는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하면은 채무조정이나 그러니까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빚쟁이고 너도 빚쟁인데 나는 동의 안 하고 너는 동의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모두 다 동의인데 100% 동의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법원 판사님이 그냥 다 불러놓고 니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법원 판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촉법이라는 거는 100% 동의 안 해도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 금융권의 그 큰 손 채권자들이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75%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그 제도인데 이게 없어졌다가 그 26일 날부터 살아나고 28일 날 처음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 그 채무를 주는 거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날짜 정해놓고 이게 미리 알려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좀 약간은 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짠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번에는 워낙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얘기가 좀 연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PF 대출 만기에 워크아웃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예전에 그 워크아웃 취재 많이 할 때 그때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나 이제 빚 못 갚아요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빚 못 갚아요 하게 되면은 돈이 이게 막혀요. 이게 들어오는 돈도 막히고 나가는 돈도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형건설이 나 이제부터 빚 안 갚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공사한다고 뭐 대금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빌린 돈도 있고 저기서 빌린 돈도 있는데 여기서 워크아웃 신청해 버리면 나머지 빚도 다 안 갚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제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협력업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줄줄이 도산이 날 수가 있거든요. 태형건설 협력업체들. 그렇죠. 그 네.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꽤 커요. 근데 이게 그 워크아웃 제도는 사실 그 남의 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이 워크아웃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상거래 채권을 좀 살려놓으려 그러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형건설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네. 꼭 협력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빚쟁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협력업체들은 돈을 주고 빚쟁이들은 돈을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워크아웃이라는 좀 특별한 기족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상거래 채권들 좀 융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협력업체들 망할까봐. 아, 협력업체는 좀 살리고 그 빚쟁이들은 좀 막아주고. 예, 예.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만약에 거기서 도산을 하게 되면은 협력업체가 도산해서 또 다른 도산이 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는 거는 태형건설의 그 사업장 망하는 거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그 사업장은 그냥 경매 처분해버리면 돼요. 네. 그리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게 줄도산이 되는 경우 하나는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줄도산이 되는 경우가 하나
두 번째는 이 PF 채권이 딱 막히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경색되는 거. 채권 시장에서 야 이제 PF 채권 이제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SBS의 어떻게 보면 관계사잖아요. 예, 예. 예, 그 홀딩스 밑에 SBS도 있고 태영건설도 있으니까. 예. 그 세간의 인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야 SBS 계열사인데 저게 저렇게 돼?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건설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채권시장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로 정부가 우리 회사채 시장 정색되면은 정부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채권들은 거래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문제된 건 태형 PF 채권이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채권시장 경색되면 저희가 매입 프로그램 동원해서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PF 채권이라든지 그 부실 대출 때문에 금융회사가 망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금융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레벨은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실 자산을 정리할 때 자산 정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쇄적인 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연쇄적인 위기의 핵심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매도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협력업체들도 돈 받을 수 있는 상거래 채권은 워크아웃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을 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할 수 있다. 채권 시장은 정부가 매입 프로그램 돌릴 거다. 금융회사가 망할 일은 현재로서는 안 보인다. 네. 그러면은 그냥 태형건설만 손실 떠안고 거기 돈 빌려줬던 채권자들만 손실 좀 안게 되면은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정부는 최대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뭐 채권 시장에 경색이 나오고 뭐 금융회사가 흔들리고 이러면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 지금 정리하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BS는 어떻게 돼요? SBS는 SBS를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결국은 SBS 팔아야. 그러면 SBS는 덩치가 크니까 그 팔면 이제 그 홀딩스가 이제 저 태형건설을 살릴 수가 있는데 SBS를 안 팔고 네. 태형건설을 워크아웃을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SBS는 올라가더라고 오히려. SBS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형건설에서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있으니까 그동안 그 그룹 차원에서 딴 거 팔아서 돈 집어넣고 딴 거 팔아서 돈 집어넣고 계속 그걸로 버텨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근데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태형건설을 워크아웃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대신금. 근데 참 그 SBS가 제가 군대 있을 시절인가 90년도인가 그때 제2민방 그게 나온 거거든. 네. 그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여기 저기 국민일보 옆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 윤세영 회장님이라고. 윤세영. 이번에 복귀했잖아. 90. 예. 예, 그렇죠? 예. 복귀했어요. 살려보겠다고. SBS를. 그럼 이제 위기니까 예, 은퇴하셨었는데 복귀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업 구조조정 관련한 얘기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없어가지고 좀 잘 좀 뉴스가 낯서실 텐데 이거 제도가 되게 그러니까 특이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제도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약간 좀 손실을 보면서 태형건설을 워크아웃을 진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또 누가 보냐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대주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자산 매각을 해가지고 좀 이 자산 매각한 돈을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자산 매각한 돈 중에 회사 돈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자산 매각을 하면서 지분을 같이 팔았던 창업주 일가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주식을 현금화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 태형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 매각 대금을 40%는 이제 지주사가 가져가서 그건 자금 지원하는 데 쓸 수 있었을 건데 그럼 60%는 대주주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태형건설 지원할 때 금융회사만 손해보고서 대주주들은 부담 안 지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재 출연 관련한 얘기들도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사지 출연. 예. 그러니까 이건 워크아웃은 그냥 기업이 신청하고 채권단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예. 원래. 자, 워크아웃 얘기가 참 옛날에 많았거든. 예,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못 들어보던 건데. 예, 그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워크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그룹이 무너진 적이 근데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뭐 금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초저금리 때보다는 뭐 2배, 3배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건설 관련한 데들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기 것 뭐 같아요. 두 자리 수주더라고. 웬만한 거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요. 그 애플워치가 특허 소송으로 미국에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금지 명령을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지라는 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게 금지되니까 미국에서 네.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애플이 또 항소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수입금지 명령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시 중단한다. 그러니까 판매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이거 사건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마시모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되게 작은 회사로 좀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시모 작은 회사 아닙니다. 89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7년에 상장된 회사예요. 그 현재 직원이 한 8,000명 정도 되는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가 예전에 이게 와치가 이 어떤 사람의 혈중 산소 농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 가지고 예전에 정프로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시계를 찬 것만으로 어떻게 어떤 인간의 몸을 저기를 하냐. 기침습으로. 예. 근데 그게 동맥 내의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광파는 빛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 마시모의 핵심 기술이래요. 근데 이거를 마시모가 있는데 애플이 한 2013년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시모의 그 기술 혈중 그 산소 농도 광파로 측정하는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미팅을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 막 연봉을 막 2배씩 제시를 하면서 최고 의료 책임자 등 20여 명의 인력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019년에 마시모 제품과 유사한 산소농도 측정 센서를 개발을 했다고 마시모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 이름으로 특허를 냈대요. 그리고서 요거를 탑재한 애플 와치를 출시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출시를 2019년에 그 특허를 내고 하니까 2020년에 이제 그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흐지부지 됐었고 이번에 그 국제무역위원회에다 제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는 그 애플의 관심은 악마의 키스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플 같이 큰 회사도 이런 식으로 그 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법원에 갔을 땐 안 됐는데 ITC 가서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 제가 그 디스커버리 제도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라 그래가지고 ITC에 가면은 야 니네 가진 자료 다 까 요 제도 있거든요. 아 맞아. 그거 무서워가지고 네, 예. 그 합의하고 그런다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다 까다가 다른 것도 나온다는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내가 특허 영업 비밀 뭘 위반했는지 네가 입증해 이런 그렇죠.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훔친 거에 대한 걸 네가 입증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기술을 뺏어가면은 중소기업이 제가 내 기술 뺏어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기술을 뺏어갔는지 네가 입증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ITC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야 니네 있는 자료 다 까. 그리고 시작을 하자. 자료 안 까면 네가 범인이야. 요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SK하고 LG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배터리 소송 네. 할 때도 배터리 특허 영업 비밀 소송할 때도 그래서 ITC로 간 거예요. 국내에서 안 하고. 그래서 합의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도입된다고 입법안만 올라와 있고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는다는 어떤 정치적 구호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도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마지막 날까지 너무 이렇게 하드보일드하게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따뜻한 거 좀 하나 해줘요. 예? 따뜻한 거. 없는 거 없어? 같은데. 예, 그런 거 마지막인데? 없습니다. 예, 그냥 하드보일드하게 끝까지 드라이하게. 그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CXL 메모리 발판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뉴스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리눅스 1위 기업인 레드햇과 CXL 메모리 동작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뉴스를 전달해 드린 게 아니고 CXL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마지막 뉴스로 준비를 CXL? 했어요. 예. 네. 우리가 그 이제는 HBM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HBM이 지금 누구나 쓴 단어가 되는 것이 그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 그렇게 된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거죠 사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HBM이 누구나 쓰는 단어가 됐듯이 CXL도 내년에는 좀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CPU하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 메모리를 여러 개를 써야 용량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CPU 하나가 메모리 뭐 4개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럼 통로는 한 개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CPU는 되게 여러 군데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뭐 꼭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오는 것들도 CPU가 머리니까 뭐 팔도 연결돼야 되고 다리도 연결돼야 되고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하나를 주면 메모리가 4개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4개 다 뒤져보고서 하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근데 그래픽 처리를 하려 그러면 좀 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픽 디램이라는 걸 쓰거든요. 네. 근데 그래픽 디램은 디램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당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라요. 이게 틀린 거야. 여기는 이해를 못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예. 나 살짝 이해가 안 돼도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 고쳐야 돼. 여튼 그래서요? 하나가 4개가 돼 있으면은 4개가 다 처리가 될 때까지 데이터가 안 오니까 느리고 그래픽 처리는 빨라야 되니까 1대1로 붙인다. 네. 근데 1대1로 붙였더니 한 칸밖에 없잖아요. 용량이 작아요. 네. 이걸 위로 쌓은 게 HBM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결국은 메모리와 CPU, GPU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지금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CXL을 같이 보시면 CXL은 여기에 CPU나 GPU가 있으면 옛날에는 램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으면 여기 3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CXL은 결국은 이 연결 기술이에요. D램과 호스트를 연결하는 기술인데 CXL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D램을 되게 많이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AI의 용량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CX1 1.1 버전 같은 경우는 CPU1과 CX1,2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유유 공간을 다 쓸 수 있는 기술이 CXL 2.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더라도 AI 반도체나 서버용으로 해서 굉장히 용량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상황에서 CXL이라는 연결 기술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다. HBM은 너무 비싸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HBM을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결 기술인 CXL을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이 지금 그 SK 하이닉스에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의 어떤 연결 기술로서 CXL을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홍보를 네.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CXL이라는 게 반도체 내에서 뭔가 구조를 바꾸는 거야? 아니면 반도체는 반도체고 그 외에 연결을 뭔가 바꾸는 거예요? 연결을 바꾸는 겁니다. 연결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그래픽 D램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D램 자체는 원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제 AI 서버 시대가 되면은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하게 될 거고 대용량 메모리를 연결하는 기술이 CXL이다. 근데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았고 제 예상에는 내년에도 구현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차세대 기술로서는 계속적으로 회자가 될 거예요. 요거 하는 거가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뭐 전공용, 후공용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연결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표준이에요. 네. 삼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도 하고 인텔이 기술 표준하게 되면은 네. 이 기술 표준을 가지고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이 여기에 적합한 메모리를 만들고 그럼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전공정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메모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후공정 업체들 쪽으로 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정프로는 권프로를 참 네. 신뢰하는 것 같아. 왜요? 이 권 팀장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네. 내가 요번 기회 좀 말씀드리는데 앞건이 이제 앞건 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확실히 그 효과가 있나 봐. 구독자가 8,000명이 넘어갔어요. 예, 어제 너무 어디서 속도가 나고 있어. 근데 나야 거기다가 되네. 네. 기술 훔쳐갔던 중국 반도체 근황이라는 14분짜리 있거든. 네. 야 이게 34,000회가 나왔어. 이게 솔직히 만든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 응? 그래서 좋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10만 돌파할 것 같아. 아유 잘 됐다. 예. 왜? 속도 붙으면 금방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연휴 기간 내년 1월 1일까지
수고했잖아요. 건프로 10,000명 넘어갑시다. 왜 싫어? 아니 내년 1월 1일 아침에 딱 했는데 15,000명 딱 그럼 박수 팍 치고 좋잖아.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만 들어도 이런 설레네요. 또 고참이 해줘야지. 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정말 여기 지금 29,000분 나와 계신데 29,000분이 진짜 반만 해줘도 20,000명 되네. 네. 그지? 압권이 저 피읍 받침 아니고요. 비읍 받침 압권입니다. 네. 뒷건 아니에요. 압권 뒷권 아니고요. 압권입니다. 네. 비읍 받침. 네.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정리하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